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임방송 용식에 간다. 조용식입니다. 오늘 귀하신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 경남도 의장을 지내신 허기도 전 산청 구수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명산인 지리산 자락의 덕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는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경상국립대학 사범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서 동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중학교 과학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간의 교사를 진주명신고등학교에서 퇴임하고 그 이후에 건설 자재 유통업 그리고 또 환경업을 하면서 도의원에 진출해서 삼선 도의원을 하고 제9대 경상남도의 의장 또 민선 6기 산청 군수를 역임한 허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의장님도 지내시고 군수님도 지내시고 그래서 이제 뭐 별로 할 게 없어서 이제 교육감 출마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그래서 나는 우리 군수님이 그 의장님이 교육에 몸담은지 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감 출마했다는 뭐 소식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남들이 이렇게 그 의장님 소개를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그 조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인생을 세 등분으로 해본다면은 중등 교사를 한 14, 5년 했고 또 사업을 14, 5년 했고 정치를 14,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 교육 활동을 했던, 즉 교사 생활을 했던 것이 가장 보람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또 제가 도의원을 하거나 군수를 할 때도 교육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군수를 할 때 군정 목표 3가지 중에 교육 산청이라는 걸 넣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뒀더니 그 작은 군에서 4년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도 좀 강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모든 경험을 녹여내서 교육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헌신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종훈 현 교육감이 학생 인권 조례 등 그 여러 가지 진보적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지금 그 우리 경남 교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또 계시더라고요. 그 민호 전 거제시장님, 최혜번 창원대 총장님, 또 김명용 그 창원대 법학 교수님입니까? 그분도 교육감 또 출마도 하시고 있는데, 우리 그 허기도 전 의장님께서는 그 출마하시는 분들과 또 차이점, 또 비교되는 그런 그 경쟁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교육자치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한 40년 정도 돼 갑니다. 9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30년 됐네요. 90년도 초반에 부활이 됐는데 그 처음에는 교육감 자격이 20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15년을 줄더니 요즘 와서는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그러한 경험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반증하지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의회 의장, 군수를 거치면서 이미 조직 통솔력이라든지 또 도덕성 같은 것은 다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금까지 그 좀 교직에 있던 분들이 주로 많이 맡아오셨는데 역동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대외적인 그런 일반 행정이나 경찰 행정이나 이런 융화가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 타 어느 후보보다도 좀 다른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를 좀 오래 하셨으니까 네, 예. 타 후보보다는 당연히 정무적인 네. 그 뭐 판단이라든가 그 기준은 좀 경쟁력이 좀 뛰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번에 정치를 할 때는 또 뭐 여당 갔다가 또 예, 야당 예, 오고 싶다가 예, 예. 또 지금 여당이 되고 아하, 그래서 진보 예. 보수 이렇게 그런 정치적인 뭐 자신의 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오해 부분이 있어서 이번 현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니 네, 박종훈 예, 교육감이 예. 그는 이제 프로미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네. 또 이게 또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결과가 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도 보수 또 진보 전체적으로 뭐 단일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향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는데 네,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현재 교육감께서 재선 이후에 다음에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연말에 건불 10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한 가지 일에 10년 이상 하다 보면은 나태해지거나 부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또 그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금의 우리 경남 교육을 볼 때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 학력이 많이 저하되었다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인격 형성이 그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자치라든지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그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에게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그 줄 세우기 그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자라는 이러한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지난번과 같이 보수가 단일화한다 하다가 단일화 안 돼서 사실 실패를 했다 이렇게 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뜻이 같다면은 바꿔보자는 그런 뜻이 같다면은 아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를 위해서 몇 분이 지금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임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보수 쪽에서 볼 네, 때는 거기도 우리 의장님이 진보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쭉 그 보수 그 활동을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가 또 진보 쪽에 있는 민주당으로 이렇게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풀어주시고 또 교육은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한 20년 그 소위 보수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하고 좀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과의 맞다는 과정에서 좀 판단이 제가 옳지 못해서 뭐 옳지 못했다기보다는 좀 판단이 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 민주당의 그러한 옷을 입고 한번 선거를 해봤는데 제 체질하고 도저히 맞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탈당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그러한 후보들이 저뿐만 아니라 한 예상되는 분들이 또 몇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또 출마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단일화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도 보수의 단일화를 하자 이러한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민주당에 다녀왔지만은 그게 제 이념적으로 간 것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정치적으로 그런 좀 약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잘못 판단이 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실제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보수도 꼭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진보도 오히려
그 아니다. 저는 오히려 중도다. 교육에 대해서는 중도다.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를 모두 다 아이들에게 골고루 잘 가르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네. 그 영국의 처칠 수상도 네, 당을 8번, 9번 옮겨서 가지고 결국은 대영 제국의 최고의 수상이 되었고 네. 또 더더구나 우리 교육은 실질적인 이념이 그렇게 결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평소 그 교육의 이념과 철학, 가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이라는 거는 뭐 인간을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계획적인 그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적합한 인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하고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은 교육을 시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교육을 시킨다기보다는 학습을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 하는 창의성과 이러한 그 좀 독창 그 상상력을 넓혀주는 이러한 역할을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하는 학습하는 교육으로 이제 바꾸어 가야 된다. 또 지금 세대는 많이 변하는데 우리 교육은 유달리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학에 좋은 곳에 가야 앞으로 진로도 좀 밝아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누가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지금과 똑같은 세상에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도 교육에 대한 자세도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학생들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세대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나 하고 그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해결해 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말을 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왜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상임방송에서 교육감 후보 출마자를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하는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교육은 뭐 우리나라 백년지 대계함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그 경제, 특히 어린이 애들의 커오면서 우리의 경제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감이 되시면은 시장 경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경제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정말 좋은 말씀. 그래서 제가 사실 오셨습니다. 그 정말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버런 빗백 같은 사람은 그 주식 투자의 명인입니다. 이 사람은 11살부터 주식을 투자했는데 지금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왜 내가 7살이나 8살 돼서 주식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돈은 바로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만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고생해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키우고 하는 걸 잘 모릅니다. 돈의 가치를 가치를 모르고 그냥 정당하다. 부모는 자식을 키워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관님이 되시면 어릴 때부터 프리마켓이나 이제 이런 어린이들끼리 장사할 수 있는 거, 보물 교환도 하고 좋죠. 그런 교육 좋다 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부탁하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실 우리는 용돈을 아이들이 받으면은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이제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금리가 거의 뭐 제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 것은 저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자기가 노동에 의해 가지고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걸 알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암기 위주 내지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상 교육, 뭐 인형 교육, 이상한 뭐 학생 인권 조례,
여러 가지 다 좋은 거는 좋지만은 또 기본적인 거, 상식과 도덕, 또 경제를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운영해 나가고 하는 그런 걸 차츰차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이 요즘 애들이 왜 저래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걸 정말 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내 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애도 그렇고 다 그렇다 이거죠. 근데 부모들은 전부 다 내 애만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 이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또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이 잘 될 때,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가정에서 또 학교와 사회와 같이 이렇게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교육도 정말 어릴 때부터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또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안 하더라도 자기 그 작은 용돈이라도 가지고 한번 운용을 해보는 이런 것도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뭐 출마하시면 그걸 공약에다가 꼭 넣어있어. 어린이 경제 공부. 뭐. 저는 어릴 때부터 경제 공부하는 거 이거 아주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애들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 경제적인 활동에 많은 그 시간과 또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거는 너희들은 아직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이미 어른이 되면 그건 늦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돈의 귀함을 알고. 그렇죠.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도 우리 저 허기도 의장님과 같이 대화해서 너무 고맙고,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돌발적인 그 질문을 많이 해서 좀 버벅거렸는데 앞으로 그 좀 약속대는 좀 하시죠. 이게 그건 안 합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좋습니다. 우리 좋네요. 정말 좋네요. 뭐 최고 교육 수장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 같이 약속대리가 짜고 하는 것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때로는 실현하는 모습도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은 산천 촌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맞아. 이게 과거에는 사실 군수를 하거나 의장을 할 때 이게 사실 뭐 좀 원고에 따른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회장님하고 하니까 굉장히 생동감도 있고 앞으로 좀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저는 대본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본 없이 해야 저도 편하고,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제가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무작베이로 하는 건 아니고 돌발 뭐 그건 아니고, 그래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경제교육, 어린이 경제교육은 소상공인의 전 회장님만 또 오면은 그런 정도 내가 예상 문제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혀 처음 듣는 돌발적인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보관이 더 어릴 때 그러한 재화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된다는 게 제 보관입니다. 제 오늘 인터뷰 목적이 그 다른 교육이 아니고 경제교육 때문에 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우리 허기도 의장님이 한국상인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앞으로 만약에 그 교육감이 되시면은 어린이 경제교육부터 이렇게 착실히 충실하게 교육 지표로 삼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